인벤터에서 우리가 개별 부품을 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그 개별 부품을 합쳐서 조립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2D 도면화 작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D 도면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2D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창에서 도면 탭에 인벤터 2차원 환경을 제공하는 템플릿, 여기에서 인벤터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돌출 예제를 보고 2D 도면 환경 설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의 2D 도면 치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검색기에서 작업한 내역이 나옵니다. 부품의 끝을 돌출 1번 밑으로 이렇게 올리면 먼저 직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부품의 끝을 내려보면 구멍을 뚫은 형상이 되겠습니다. 돌출 1번 옆에 플러스를 눌러보게 되면 스케치 1번이라고 나오는데 스케치 1번을 마우스를 대보면 빨간색으로 가로 100mm, 세로 50mm의 직사각형을 정면도로 그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1번을 눌러보면 깊이가 75mm만큼 돌출을 한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출 2번도 플러스를 눌러서 스케치 2번을 눌러보면 50과 37.5가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점에 30mm의 원을 그려서 돌출 2번으로 관통을 한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D 치수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품 파일, IPT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에서 배운 영상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이 형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저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D 치수기입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팝업이 떴을 때 도면 탭에 스탠다드 IDW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거나 작성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2D 도면 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쪽에 리본 메뉴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 옆에 뷰 배치, 주석, 스케치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대보면 설명이 나오고 F1번을 누르면 도움말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뷰가 많이 쓰이는데요. 기준 뷰라는 것은 첫 번째 뷰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3D 형상 모델링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표식 메뉴에서 기준 뷰가 나오게 됩니다. 기준 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뷰를 누르면 팝업이 뜨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돌출 예제 1번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저장한 위치를 찾아서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을 때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뷰 큐브도 따라서 오게 되는데요. 집 모양을 누르게 되면 증각뷰의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준으로 3D 형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객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 형상을 더블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뜨는데 자, 여기서 자, 가운데 부분에 스타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마우스를 올려다 보면은 여기 첫 번째는 은선, 두 번째는 은선 제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영 처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음영 처리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음영이 처리된 부분에 색깔을 넣게 되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음영을 끄고 확인을 하면 색깔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두 가지 스타일에서 보면 첫 번째 은선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숨은 선이 나오게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은선 제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숨은 선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팝업을 옆으로 당겨서 정면도를 두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각법이라고 하면 정면도 위쪽에 평면도가 나오고요. 정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뷰 배치에 투영을 마우스를 올려보면 기준 뷰나 다른 기존 뷰에서 직교 또는 등각 표형 뷰를 생성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투영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 아랫부분에 상태 화면에 보면 뷰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를 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이 나오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뷰 위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리면 자, 평면도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을 눌러주면 위쪽에서 뽑아 나눈 평면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투영 클릭을 해서 뷰 선택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우측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면도에 클릭을 해서 은선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은선이 나오게 됩니다. 인벤터에서 2D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이 3D 모델링 파일과 2D 치수 기입이 서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래쪽에 돌출 예제 1번 눌러서 이쪽 부분에 우리가 못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위쪽에 못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못따기를 클릭을 하면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 거리를 한 10mm 정도 줘볼까요? 10mm를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못따기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못따기가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한쪽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 하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2D 치수기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못따기가 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와 2D가 서로 호환이 돼서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살펴볼 곳이 3D 형상에서 보면 정면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D 형상에서 정면도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내려다본 형상은 이렇게 평면도가 나오는데 2D 형상에서 보면 여기 숨은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실선이 아니라 숨은 선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쳐다본 형상이 되겠죠. 오른쪽에 탐색 막대에서 클릭을 해서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은선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아래쪽에서 보면 숨은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형상은 교재 27쪽에 보면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에 갑니다. 관리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기본 표준에 가면 두 번째 뷰 기본 설정에 가면 처음에 인벤터를 열면 일각법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각법이 아니라 삼각법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삼각법으로 바꾸어 주고 나서 저장 및 닫기 이렇게 눌러주면 이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는 삼각법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일각법은 정면도와 이쪽의 3D 형상을 봤을 때 동일하게 뽑았을 때 일각법에서는 좌우와 상하가 반대가 되는 형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법과 삼각법이 추상을 할 때 차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평면도와 우측면을 뽑았지만 이것이 우측면도가 아니라 좌측면도이고 이것이 평면도가 아니라 저면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딜리트로 지워주고요. 여기도 클릭 딜리트로 뷰를 삭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뷰 배치해서 투영을 눌러서 우리가 삼각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클릭, 우클릭, 작성 이렇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투영해서 클릭, 우클릭, 마우스 클릭, 작성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를 만들어 놓은 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위쪽에 주석 탭에 가서 치수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수 아이콘은 디멘전의 약자, 단축키는 D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D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 D를 눌러서 치수를 누를 때 치수 D를 눌러서 이쪽 변과 이쪽 변을 선택을 하면 가로 길이가 나오죠. 100.00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길이가 100mm인 선을 뽑았고요. 다음 세로 길이를 볼까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 치수 D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 점과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빼고 클릭을 한 다음 확인을 하면 50.00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치수 D를 눌러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면 팝업이 뜨는데 자꾸 팝업이 뜨는 것이 귀찮다. 그랬을 때는 아래쪽에 작성 시 치수 편집의 체크 표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파이 30.00 이렇게 인벤터에서는 지름으로 만든 치수는 자동적으로 파이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출을 75mm 했기 때문에 치수 D를 눌러서 이쪽 길이를 이번에는 변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빼면 75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팝업이 뜨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따기 한 부분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지시선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해서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직각이 나오게 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선이 직각으로 딱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계속을 누르게 되면 못따기는 10mm를 했으니까 C10 못따기 치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에 글씨체라든가 이쪽에 폰트라든가 글씨의 크기를 정렬 같은 것을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넣어 봤습니다. 이런 치수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100을 만들고 싶은데 100.00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여기 치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치수값 숨기기를 눌러서 100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0으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일일이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눌러줍니다. 자, 팝업이 떴을 때 교재 27쪽부터 템플릿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28쪽부터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쭉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정해진 방법은 아니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제 교재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표준에 가서 일반에 가서 10진 표식기를 심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마침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본 뷰 기본 설정에 가서 여기 삼각법으로 바꾸어주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이번에는 텍스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텍스트에 플러스를 누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문자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자는 자격시험의 공개 문제 유의사항에 보면 1번에 문자의 높이는 7mm부터 2.5mm 중에 적절한 것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주 텍스트 ISO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글꼴은 타오마의 3.5mm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름 바꾸기를 3.5로 바꾸어줍니다. 3.5mm의 문자를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꾸어주고 나서 글꼴은 유의사항에 한글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사용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꼴은 굴림체 설정을 해주고요. 자리 맞추기에 중심, 가운데 이렇게 중심과 가운데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바뀐 게 보이나요? 이 50의 굴림체와 텍스트 높이가 3.5mm로 이렇게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3.5mm를 변경을 해줬다면 여기 3.5mm가 클릭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새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을 이번에는 5mm짜리의 문자를 쓸 거기 때문에 5에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에 5mm가 이렇게 생겼고요. 5mm도 마찬가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굴림체의 자리 맞추기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텍스트 높이를 5mm를 클릭을 해주고 5mm를 클릭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쪽에 저장을 눌러주면 저장이 되었고요. 하나 더 문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 스타일 눌러서 이번에는 2.5mm보다 조금 더 작은 2mm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2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굴림의 자리 맞추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높이만 2mm로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저장이 눌러지지 않죠. 이럴 때는 글꼴을 한번 클릭했다가 눌러주면은 여기 저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2mm, 3.5mm, 5mm 레이블 텍스트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세 개의 문자 크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먼저 텍스트에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교재 28쪽부터 이렇게 문자 설정하는 방법이 숫자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치수를 플러스를 누르면 치수 값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에 기본값 ISO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쪽에 이런 탭들의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해 줄 것은 10진 표식기에서 심표가 나오는데 마침표로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 후행 체크된 것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쪽 치수를 보면 50,00이 있습니다. 앞쪽은 선행이고요. 뒤쪽은 후행입니다. 여기에 단위가 콤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후행의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후행이 없어지고 50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50.5가 나온다 하더라도 콤마가 아닌 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50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 단위에 가면 보조 단위는 크게 쓸 일은 없지만 동일하게 여기 선형에서 밀리미터, 시침 표식기, 마침표,
후행을 체크를 해서 또 세 군데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면 되고, 세 번째 탭 화면 표시 탭에 가면 나머지는 바꿀 게 없고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A부터 E까지의 치수가 나옵니다. 외우기 쉽게 2, 1, 10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D 부분에 이 10mm가 나중에 정렬을 할 때 10mm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 부분에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의 거리를 1mm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도면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화살표 크기도 3.5 정도로 조금 더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안 눌러지니까 다른 곳에 클릭을 한번 했다가 오면 저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지금 화살표가 조금 더 커졌고요. 여기 아랫부분을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여기 2, 1, 1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3.5mm만큼 커졌고요. 여기 B 부분에 거리가 1mm만큼 이렇게 떨어뜨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껐다가 50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정밀도 및 공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밀도 및 공차에 가서 편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에 예를 들어서 0.1을 적어주고 마이너스에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스타일 편집기에 가서 텍스트 옵션에 가면 50이라는 것은 1차 텍스트가 되고요. 여기 뒤쪽에 이 공차가 있는 것은 공차 텍스트가 됩니다. 공차 텍스트는 글씨를 조금 더 작게 2mm로 텍스트에서 설정한 2mm 값을 넣어주고요. 1차 텍스트는 3.5mm의 치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1차 텍스트는 3.5mm 들어갔고 공차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자에서 2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공차 텍스트가 2mm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 탭에 가면 마찬가지로 후행을 꺼주면 되고요. 표시 옵션에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 탭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이 녹색 탭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표시 옵션에서 눌러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0.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옵션에 가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치수 기입을 하다가 이러한 옵션들을 보고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도면층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도면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면층을 사용을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해치 클릭해보면은 인벤터에서 만든 도면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레이어 설정을 우리가 직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보면 선 굵기가 0.7mm에서 0.25mm까지 나오고요. 색상은 우리가 오토캐드가 아니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용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러한 용도에 맞게끔 선의 굵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하려면 여기를 클릭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을 4번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의 굵기 0.25 아래쪽은 0.35 0.5 0.7 이렇게 선의 굵기를 레이어로 만들어 주고요. 색깔은 모두 다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0.25mm의 치수선과 여기 0.25mm의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0.25mm의 중심선은 1.3선이고 나머지 선들은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중심선은 선 종류를 클릭해서 체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선 가중치를 도면층 이름과 같이 0.7mm는 0.7 요렇게 그리고 0.5mm도 치수선도 0.35mm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유의사항에 맞게끔 선 가중치를 도면층 이름에 맞춰주고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은 0.5mm로 우리가 그리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석에 가서 형식의 도면층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든 레이어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을 만들 때는 이 레이어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면 거칠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주석 탭에 여기 공면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공면 눌러서 위치를 클릭을 하고 나면 좌우로 움직였을 때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계속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자를
표면 유형을 바꾸고 여기 문자를 넣어주고 확인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수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 들어가서 표면 텍스처에 플러스를 누르면 표면 텍스처가 나옵니다. 표면 텍스처 ISO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 여기 표준 참조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처음에 기본 설정 값이 ISO 21920이 나오는데 위에 유획한 1302에 1978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1978 클릭을 해주면 요구사항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장 및 닫기를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다시 한번 주석에 가서 공면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위냐 아래냐 방향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으로 계속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조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막아주고 여기에 W나 Y나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만들어준 것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끝점을 잡고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칠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서 이 거칠기는 기본 거칠기이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타일 이름 바꾸기를 3.5 이렇게 넣어주고요. 텍스트 스타일을 2로 바꿔줍니다. 2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주면 여기 문자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문자 텍스트 스타일을 2로 바꿔주면 거칠기가 조금 더 작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표 거칠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 스타일을 눌러서 여기에서 대표 거칠기는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5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저장을 해주면 나중에 대표 거칠기를 할 때는 5mm의 표면 텍스처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및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칠기 설정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너 번 반복을 해보신다면 손에 익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면 탭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만 서너 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손에 익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